And it's because we have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when he sends his warfighters out to fight, he unties their hands to actually go out and close with and destroy the enemy as viciously as possible from moment one. We negotiate with bombs, and so we're keeping our hand on that throttle as long as hard as is necessary to ensure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achieved on that battlefield. 예, 미 해병대가 중동에 도착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요.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영종 센터장님. 네. 사실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군이 중동에 집결하는 모습도 뭐 늦춰진다거나 아니면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미국이 전투기를 보여주고 함정을 보여주고 미 군인들의 사진을 공개한 것만 봐도 뭔가 진행 중인가? 지상군이 이란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 파리 공수사단 2,000명과 해병대 5,000명, 해군과 해병대 3,500명 합쳐서 10,000명이 넘는 미 군대가 중동에 집결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전면전이 아니라 기습 타격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드라는 표현이 계속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면전으로 들어가서 대번에 이제 지상전을 벌일 경우에 많은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습적인 타격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오키나와에서 지금 출발해가지고 연안까지 도착해 있는 트리폴리함 같은 경우에는 강습 상륙함입니다. 네. 거기에는 그 함정이라든가 이런 상륙 함정뿐만 아니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들이 탑재돼 있거든요. 예. 이 항공기들이 이제 기습적인 공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본토에서 날라온 파리 공수사단이나 여기서 이제 낙하산으로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병력들이 상륙을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점령을 한 뒤에 이제 현지를 장악하는 예. 이런 방식의 지금 기습 타격 방식이 나오고요. 이거는 지금 어제 오늘 소식이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만은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지금 협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예. 그 협상 상황과 좀 무관하게 협상의 진전과 무관하게 미국이 협상 결렬이라든가 다른 사태의 악화에 대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 중부사령부 요즘에 영상 참 많이 올리는데 이란 해군 함정들을 폭파하는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어요? 저런 모습을 이란 국민들 또 이란 수뇌부가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자고 저러는 거지? 우리하고 협상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야? 네. 좀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저런 브리핑이라든가 관련된 영상 공개가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중부사령관 하면은 미국 전력 중에서 중동을 총괄하는 이번 전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물이 저런 영상을 계속 공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란 특히 해군의 무력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공격이 계속될 거라는 걸 좀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 10,000개 정도의 목표물을 우리가 타격했다고 지난주 중반쯤에 이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3,500개 정도를 우리가 더 때릴 거다 이랬는데 어제쯤 나온 얘기가 11,000개 정도를 때렸다 그러니까 아직도 2,500개 정도의 목표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예. 저런 해군 함정뿐만 아니라 해군 기지 그리고 드론이라든가 다른 무기를 만드는 시설, 핵 연구 시설까지 이제는 뭐 테헤란에 핵 관련한 연구를 하는 대학 캠퍼스에까지도 관련 시설을 지금 포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진위도 참 어떤 게 맞는 건지 협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공격해서 초토화를 시키겠다는 것이 본인의 의지인지 헷갈리는데 벤스 미 부통령은 조만간 이란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Well, the president said, look, we've accomplished the gross majority of our military objectives. I think you can make a good argument we've accomplished all of our military objectives. We're taking care of business. We're going to be out of there soon, and gas prices are going to come back down. 예, 철수할 수 있다. 물론 뭐 대통령과 네. 또 뭐 국무장관, 또 부통령 뭐 등등의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누구 말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보세요? 지금 보면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는 폭탄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계속 이제 군사작전 쪽에 무게를 싣고 있고요. 벤스 부통령은 협상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벤스가 지금 이란과의 협상에서 이제 전면 대표로 나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 자체가 이란 입장에서 보면 뭐 쿠슈너,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라든가 아니면 뭐 그 위트코프 특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급이 높은 걸 원한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벤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온건하다 이렇게 이제 이란 지도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섰는데, 이 상황에서 벤스마저도 계속 공세적인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 협상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런 거니까 벤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곧 철수할 거다 이런 거를 띄우면서 이번 협상 그 외교적 공간을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역할 분담이다. 자, 박기태 변호사.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에서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과연 여론이 어떻게 이 사태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워싱턴 DC나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노 킹스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노 킹스. 왕이 없다 이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인데 마치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걸 비판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입니다. 이 시위가 지금 처음 열렸던 건 아니고 작년 6월과 10월에도 열렸었는데요. 이때 이 반트럼프 시위, 노킹스 시위에는 500만 명, 700만 명이 모였습니다만 이번에는 800만 명이 넘게 모여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입니다. 사실 800만이면 어지간한 국가 인구보다도 많은 정도의 시위거든요. 이 정도로 시위가 일어날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결국 11월에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칠 수 있을지까지도 이제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 중동에 파병되는 장병들의 가족들도 꽤 많이 시위에 합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요,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고 알려진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쏘며 사실상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그 미사일이 격추는 됐습니다만 후티 반군은 왜 이제서야 전쟁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نفذت قواتنا المسلحة بعون الله تعالى وبالتوكل عليه العملية العسكرية الثانية في معركة الجهاد المقدس، وذلك بدفعة من الصواريخ المجنحة والطائرات المسيرة، والتي استهدفت عددا من الأهداف الحيوية والعسكرية للعدو الصهيوني جنوبي فلسطين المحتلة. وقد تزامنت هذه العملية مع العمليات العسكرية التي ينفذها الإخوة المجاهدون في إيران وحزب الله في لبنان، وحققت أهدافها بنجاح بفضل الله. 후티 반군의 참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후티 반군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전선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후티 반군하니까 뭐 그냥 RPG-7이나 들고 소총이나 들고 싸우는 이런 반군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 규모가 최대 35만 명입니다. 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45만 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세금도 걷어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폐까지도 발행하는, 그리고 예멘에서도 사나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사실상의 뭐 어마어마한 정규군 이런 조직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번 사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지금 예멘이 지도에서 보듯이 그 위치를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뭐 이쪽뿐만 아니라 반대에 있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연결하는 홍해 이 지역까지 완전히 이제 이 지역을, 중동 지역을 지금 중심에서 지금 완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치를 갖고 있거든요. 양쪽에 지금 두 군대의 그 물류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는 기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렇죠. 저 홍해 초입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5%,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저기가 막히게 되면 이 기름값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물가들이, 생필품 물가들이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바브엘 만데부 해협 같은 경우에도
저기를 이제 이 후티 반군이 장악하게 되고 저기서 뭐 그 과거처럼 상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격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요.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바브엘 만데브까지 해서 이제 두 개의 숨통을 조이는. 예. 그래서 뭐 미국 언론에서는 지금 더블 초크 작전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화면에 보이는 건 과거 자료 화면인데 후티 반군이 유조선을 저렇게 납치하기 위해서 납포하기 위해서 저렇게 투입되는 저런 장면이었습니다. 반군이 말이 반군이지 정규군에 못지않은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전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전쟁의 확전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They're begging to make a deal. They're begging to make a deal. We're negotiating now, and it'd be great if we could do something, but they have to open it up. They have to open up the Strait of Trump. I mean, Hormuz. Excuse me for this. I'm so sorry. Such a terrible mistake. The fake news will say he accidentally said no. There's no accidents with me, not too many.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식 조크인데요. 그들은 합의를 구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려면 호르무 해협을 먼저 열어야 된다라고 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외신 보도를 중심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부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방금 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뉴욕 포스트,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장악한 뒤 이곳 명칭을 미국의 해협 또는 트럼프 해협으로 개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면 그것을 왜 호르무즈라고 불러야 하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믿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지정학적 중요성을 현재 이 종전협상 국면에서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뭐 농담이나 가십 이런 거 다 걷어내면. 전성 원장님, 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이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그 사건이나 그런 그 물건에 자기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하죠. 네네. 뭐 트럼프 타워, 네. 트럼프 대학교. 그러네요. 그다음에 워싱턴에 있는 케네디 센터도 지금 케네디 트럼프 센터. 또 멕시코만도 뭐 미국만.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해서 뭐 호르무즈 해협도 이번에 이제 이란에 의해서 막혀 있지만 본인이 주도해서 저걸 열게 되면은 뭐 트럼프 명칭을 붙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 다운 발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저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연관된 문제고 걸프 해역에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지도에 지금 다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다가 되어 있는 거를 트럼프로 해협으로 바꾼다고 해서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본인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저는 그 메시지는 사실 미국 정부 내에서 이제 참모들이 좀 걸러줘야 됩니다. 저런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도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를 트럼프 해협이라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적으로 미국의 신뢰를 좀 깎아먹을 수 있어서 저런 메시지는 이제 백악관 참모들이 좀 앞으로는 좀 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개방되느냐 유가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휘발유 다 올랐어요. 정부 최고까지 하지만 다 올랐어요. 두 번째는 쓰레기 봉투 대란. 종전은 언제 되느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 전쟁의 마무리, 종전은 연관되어 있는데 종전, 이 전쟁 언제 끝나는 겁니까, 원장님? 지난 주말에 프랑스에서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조현 장관도 이제 어드바이저로 초청을 받았었지만, 근데 그 7개 장관들 모인 자리에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2주 내지 4주 정도 안에 끝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중순,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미국이 이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5월 중순에 중국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네. 한 번 연기한 미중 정상회담을 다시 연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미국은 이제 4월 말까지는 끝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상대가 있는 전쟁인데 미국이 좀 끝낸다고 해서 끝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전쟁은 사실상 당장 내일 끝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쟁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우리가 이겼다고 하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이 이겼다고 빠지게 되면은 이스라엘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단독 전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도 자동적으로 빠지면서 우리도 이겼다고 할 것이고, 이란은 어떻게 되느냐? 이란은 이제 우리도 이겼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종전이 되는 겁니다. 왜?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연합
그 전력을 이겨낸 것이거든요.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다고 이제 이란 정권은 선언을 하고 내부 자, 지금 단속을 하면서 말씀 중에 속보가 예. 들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발언했어요. 미군이 이란 석유의 수출 허브 하르그섬 점령이 가능하다. 마침 중동에 17,000명 최대 미국의 지상군이 지금 도착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졌는데 전송 원장님, 네. 하르그섬 점령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종전 협상을 하는 중에 미국의 정말 최정예 지상군이 중동에 지금 도착을 했고 시간을 벌었고 마침 지상군 도착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섬 점령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꺼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군사작전적인 측면에서. 예, 이게 많은 시청자분께서 혼란스러워하실 겁니다. 이거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17,000명이 되는 군인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침공 카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17,000명이라는 아주 작은 수의 군인이기 때문에 전면전은 아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주요 요충지 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카르그 섬도 있고 또 이 바깥쪽의 섬들도 있고 그 섬들을 군사적으로 일시적으로 점령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서는 협상의 어떤 협상력을 다시 하나 또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란을 압박해서 종전으로 끝내려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매우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군사적 작전은 가능하고 이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군인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 90% 원유 수출량이 묶이면 이란의 돈줄로 다 마르는 건 아닙니까? 그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란을 경제적으로도 압박하는 거죠. 영토를 한시적으로 점령하고 이란의 수출 돈줄을 끊는다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란을 압박해서 종전 협상으로 끌어내서 최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종전을 하려고 할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향후 이제 2주 내지 4주 사이에 저 제한적인 군사적 침공 이거는 대단히 현실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개장 직후 5%대 급락을 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이죠. 개장 직후 5%가 급락했다. 전쟁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변수, 후티 반군이 참전을 선언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후티 반군의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نفذت قواتنا المسلحة بعون الله تعالى وبالتوكل عليه العملية العسكرية الثانية في معركة الجهاد المقدس وذلك بدفعة من الصواريخ المجنحة والطائرات المسيرة والتي استهدفت عددا من الأهداف الحيوية والعسكرية للعدو الصهيوني جنوبي فلسطين المحتلة وقد تزامنت هذه العملية مع العمليات العسكرية التي ينفذها الإخوة المجاهدون في إيران وحزب الله في لبنان وحققت أهدافها بنجاح بفضل الله. 시청자분들 의아하실 겁니다. 전쟁 중에 웬 반군이 저렇게 나서나라고 하지만 후티 반군이야 전통적인 이란의 우군이고 이란으로부터 자금, 무기, 외교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이란의 어떤 그림자 세력인데 예멘의 산세가 워낙 험준하고 그 곳곳에 이 후티 반군들이 미사일과 중무장을 한 채 숨어 있어서 미국이 여러 번 후티 반군을 공격했지만 섬멸까지는 지금 못한 상황인데 전면전으로 후티가 나서지는 않겠지만 괴롭힐 수 있잖아요. 게릴라전으로.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선언한 거죠. 길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의 우군이라고 하면 이제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죠. 헤즈볼라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아껴두고 있는 카드가 저 예멘 반군인데 네. 이제 미군이 17,000명이라는 미군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란도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서 헤즈볼라 후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게 중동의 전체적인 뭐 걸프 해안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이제 큰 전쟁으로 번지느냐 아직은 그렇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 후티도 그렇고 공격 대상을 이스라엘로 국한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제한해가지고 전쟁을 제한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정도 차원에서의 군사작전이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